황희도 페북을 한번 가져와 봤어요. 네. 아, 좀 충격적이에요. 나도 깜짝 놀랐어요. 조국을 손절해야 네가 클 수 있다. 당 시작 활동 후 주위에서 아마 가장 많이 들은 이야기일 겁니다. 애초에 정치인으로 크고 싶다는 생각도 없었고 오직 정치적 목표를 위해 개혁에 앞장선 사람을 손절하라는 얘기 쉽게 하는 모습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 후에 쭉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들 황희도 우리 이사에 페이스북 가보면은 이런 글을 쭉 보다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아니 폭로 좀 해봐. 누가 그래요? 뭐 실명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만. 네, 아마 적절한 시점에 뭐 어느 정도 추측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글을 남긴 이유는 그리고 왜 굳이 지금 이 시점에 이렇게 글을 남겼는지 간략하게만 좀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보면 저도 이제 오랫동안 참아오고 또 이걸 지켜보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 시점에 최근에 또 몇 가지 상황을 보면서 이건 아니다 싶은 부분도 있었고 솔직히 제 개인적인 생각 뭐 아직도 계속 끊임없이 충돌하는 지점인데 뭐 조응천 의원이라든지 뭐 이따 주제에도 있지만 뭐 김혜영 전 의원이라든지 이들에 대한 비판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더 우려되는 건 뭐냐면 지지자들한테는 되게 문재인 대통령이나 조국 전 법무장관에 대해서 막 우호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막상 뒤에서 회의할 때나 뭐 뒤에서 하는 얘기들을 보면 이게 뭐지? 근데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전 이들이 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가만 생각해보면 뭐 이런 사람들한테 뭐 탈당해라 뭐라 막 욕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버티고 있잖아요. 이게 내부에서 사실 잘한다는 분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지금 이걸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얘기해야 될지도 고민했어요. 근데 지금 이 시점에 얘기한 것은 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저한테도 끊임없이 뭐 당 안도 그렇고 당 밖에서도 그렇고 엄청나게 압박이 많이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 목소리를 내는 것은 우리가 결국에 이렇게 조국 전 장관, 추미애 전 장관 뭐 이런 분들을 그냥 덮어놓고 그냥 뭐 외연확장이란 명분으로 이런 동료들을 버리고 간다면 그렇게 얻은 대선이 그럼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좀 간략하게 글을 남겼고 실명 공개 못할 거면 이런 걸 쓰지 마라라는 비판도 충분히 이해를 해요. 답답하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을 앞두고 괜히 그런 얘기를 막 해가지고 그럼 하나 얘기하면 두 개 얘기하고 그러다 보면 지금 대선 앞두고 일을 그르칠 수 있겠다 싶어서 나중에 적절한 시점이 되면 하나씩 얘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는 가장 큰 핵심적인 문제가 세상을 조중동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 눈이 없는 거예요, 이분들한테는. 그러니까 지지자들은 열심히 유튜브나 팟캐스트에서 막 외쳐도 안 들으면 아무 소용 없거든요. 네.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은 조중동의 시각이다 보니까 그 이낙연 후보의 내가 조국 뭐 임명에 반대했다. 이게 그 시각 때문에 생긴 거거든요. 실제로 조중동의 시각으로 보면 조국은 어마어마한 범죄자 같잖아요. 그 시각이 일반적으로 팽배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지자들이 화를 내는 거거든요. 정치인들이 정치를 몰라. 다른 한편으로 한번 이야기해보면 진짜 지역구 같은데 막 삼선사선 하신 분들이 정치를 많이 알 것 같습니까? 그분들이 아는 정치는 조중동의 시각하고 지역구 관리하는 것밖에 몰라요. 진영 논리가 뭔지 그래서 어떻게 이겨내는지 몰라. 우리가 정권 교체 해가지고 문 대통령 지지율 기반으로 쭉 올라갔을 때는 너무 쉽게 정치를 했거든. 근데 위기가 다가오니까 어떻게 헤쳐나갈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국회의장하고 총리하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이러면 우리 영원히 못 이겨요. 난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조국을 손절해야 네가 클 수 있다? 세상 모든 관점이 황희들을 바라볼 때 제가 정치하려고 저런다? 이 시각부터 거쳐요. 네. 진짜 지지자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정치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야. 진짜로 대통령 지키고 큰 틀에서 보면 정권 연장하고 싶은 거죠. 네. 그렇죠. 저는 정치로 대통령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최민희 의원님 같은 분들이 안에서 현실 정치를 하시고 안에서 차라리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조응천 의원이나 김혜영 전 의원이나 이들이 많은 비판과 비난을 받는 게 그러니까 차라리 그렇게 용기 있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들처럼. 예, 차라리 뒤에서 그러지 말고 얘기를 하는 건데. 솔직한 거죠. 예, 차라리 솔직하게 하고 그거에 대한 평가를 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차마 그 용기는 없으니까 지지자들한테 아닌 척하면서 뒤에서는 그들한테 잘한다 하니까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물론 모두가 그런 건 아닙니다만 그리고 최민희 전 의원님처럼 이렇게 열심히 목소리를 내다 보면 당연히 상대 진영에서는 안 좋게 볼 거고 언론에서도 계속 부정적으로 따옴표 따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두고 안에서 또 젊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개혁을 하면 이렇게 시끄럽게 하냐? 이게 당연히 개혁을 하려면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런 얘기가 당 젊은 사람들한테서 나올 수 있을까?
이게 꼭 현역 정치인뿐만 아니라 막 당원이라든지 그런 거 보면서 좀 충격적이라서 글을 썼습니다. 우리 황희두 이사의 글 중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조국을 손절해라고 주장하던 분들 중 정경심 교수 재판 과정에 드러난 검찰의 만행, 사실관계를 아는 분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유튜버들이 발벗고 나서 취재, 요약 설명하고 열심히 지지자들이 전파해도 애초에 관심조차 없어 보였습니다. 충격이죠 이게. 많이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막 아무리 설명을 해도 어쨌든 지금 선거는 코앞이고 어쨌든 비호감도 높으니까 이겨야 되지 않겠냐, 이겨야 조국도 지키지 않냐 라는 어떤 당위성으로 이걸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최소한 이 재판 과정을 알고 그렇게 얘기하면 납득이라도 하겠는데 재판에 관심도 없어요. 지지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걸 마치 본인이 앞장서서 주장하면 뭔가 반지성적이라고 스스로 생각해서 그러나, 근데 당의 쓴소리를 하면 오히려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사람처럼 보이니까 오히려 그런 건 더 앞장서서 하나? 이런 생각이 진짜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충격 먹은 게 그거거든요. 국회의원들은 더 많이 알겠지. 국회의원들은 정보력이 더 많으니까 다 알고 있겠지. 막상 이야기 보면 하나도 몰라요. 그때 엄청 충격이에요. 우선 조국 전 장관과 관련해서 언론에 보도된 걸 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일 수 있다고 팩트 체크를 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고요. 일부 의원들이 그 팩트 체크를 같이 했었던 거고, 사실은 뒷얘기를 들려드리면 윤석열 후보 장모가 법정 구속 되리라고 생각한 사람은 국회 내에 별로 없다. 그래서 그게 너무 의외의 사태로 그러니까 민주당이 받아들여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민주당이 고쳐 쓰는 대상이다 보니까 이걸 포기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달리 말해서 좀 바뀌세요. 수세적으로는 절대 정권 연장 못합니다. 네. 공세적으로는 우리가 공격할 지점이 훨씬 많은 사람들이 벌벌벌 떨다가 목소리 하나 내는 거 힘들고, 지지자들은 열심히 밀어 올려줘서 180석 만들어가지고 뭘 열심히 해달라고 뭔가 응원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사건의 디테일도 몰라. 그러니까 어디를 비판해야 될지도 모르는 이 상황이 오면 지지자 입장에서는 좌절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좌절 기분이 좀 뭐 안 좋지 좌절은 안 하시지 않아요? 한 5분 정도. 푸나님이 있는데. 그죠? 5분 정도. 저도 마지막으로 하나만 얘기하고 싶은 게, 실명을 공개하지 않은 게 뭐 대선 앞두고 있는 것도 있지만 마지막 경고라고 전 얘기하고 싶어요. 뭐냐면 이걸 본 사람들이 많아요, 당에서도. 그러면 뜨끔했다면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좀 이 사건의 실질적 진실을 알아보고 지금이라도 행보를 다르게 보여라. 그게 주류가 돼야 된다 라는 차원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조국 장관을 털던 윤석열 사태가 처음 났을 때 민주당 국회의원들 그때만 130석 이렇게 됐잖아요. 그 100명 정도가 일제히 페이스북에 글을 쓰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아니, 이겨낸다고 봐. 네. 그게 난 그게 안 되니까 촛불을 들어서 이겨낸 거잖아요. 네. 자, 알겠습니다. 자, 국회의원이 뭐 대단한 직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나는 지금 진짜 필요한 건 진영성이라고 봐요. 니들은 진영성을 갖지 말라고 조중동이 계속 세뇌시키잖아. 진영성을 갖는 게 가장 중요해. 왜? 우리는 민주 개혁 진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민주성과 개혁성을 갖고 이게 나아가야지. 저 사람이 국민의 힘인지 민주당인지 모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진짜 분노스럽거든요. 예, 지금 벌써 트윗에 들어가면 누구를 뽑느니 윤석열을 뽑겠다 이런 사람들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이건 2018년 지방선거에서 남경필 찍자고 하던 분들과 동일한 주장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러면서 동시에 진영론이 이제 곧 나올 겁니다. 진영을 넘어 좋은 사람 뽑자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뭐 윤석열 후보를 저는 좋은 사람이라고 절대 생각 안 하는데 갑자기 또 그런 논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네. 남경필 찍자 어게인. 그래서 그 주제는 이따가 다시 따로 나와요? 준비했어요. 예. 자, 알겠습니다. 어쨌건 황희두의 페이스북에 올려왔던 놀라운 이야기. 자, 여러분 알고는 계시기 바라겠고요.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반성하시기 바라겠습니다.